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복합 개념이 있었습니다. 복합이 나오면 부동산학에서는 둘 이상이 합쳐져 있는 게 복합이었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등이 있었어요. 둘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법경기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때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에서는 기술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밖에서 보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은 기술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쳐다본다고 해서 건물의 소유권자나 경제적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형적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이었네요. 근데 지금 기술적을 무형적으로 집어넣고 유형적에 경제적을 집어넣기 때문에 X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죠. 2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판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자산, 자본 들어가 있는데 환경은 위치, 공간, 환경, 자연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잖아요. 섞여 있네요.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 맞죠?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2번도 X.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다음 광의의 부동산은 거기에 준부동산을 합친 거였죠. 관련 법규에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치니까.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4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었죠. 그래서 4번은 X네요. 그 다음 5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맞죠? 그래서 협의의 준부동산을 합치면 넓어지니까 광의의 부동산이 되더라. 그래서 5번은 5가 됩니다. 6번. 민법상 부동산은 얘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 똑같아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5네요. 7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민법 제99조 1항, 제99조 2항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와요. 토지와 그 정착물 및 준부동산이 포함된다 돼 있는데 준부동산이 포함되면 과항이고 포함되지 않은 게 협의였죠. 협의는 좁은 의미다. 그러니까 더 넓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X. 이번엔 8번. 토지 소유자는 법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의 내용은 맞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 중에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걔는 X였죠. 8번은 5입니다. 9번.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토지의 지표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표권. 그 위는 공중권, 그 밑은 지하권이었죠. 끊임없이 높은 공간, 끊임없이 깊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전파가 다니는 곳은 공적 공중권으로 토지 소유권 범위에, 사적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깊이 파들어가야 나오는 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대표 주자가 미채굴된 광물이었죠. 거친 광물. 거칠 조자를 써서 조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물, 지하수는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 암석, 돌멩이, 조금만 파도 나오죠.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상하로, 지표, 상하, 공중, 지하로 3차원 위치 공간으로 구분해 놨지만 몇 미터까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틀린 포인트였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10번. 토지공개념 제도는 토지 없이 그 무엇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산의 삶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그때 그 중요한 생산 요소인 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놀리거나 비효율적으로 이용해버리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상의 제약을 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다, 상대적인 권리다, 상대적인 권리인 거죠. 절대적 권리다 그래서 X가 됩니다. 11번.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 이건 내 거야. 공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동사는 점유로서 인정을 받는데 토지는 상시 점유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5가 됩니다. 12번. 지표권에는 물에 관한 용수권, 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이때 용수권의 종류에 선용주의가 있었고
유역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물을 다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다음 사람이 쓰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한 사람한테라도 밀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건조 지역에서 보통 나타나는 것. 근데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습윤 지역이기 때문에 다 같이 쓰자 물,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지역, 유역지 소유권자를 할지라도 물을 오용, 남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쓰자 물이 되는 거죠. 용수권은 포함되네요. 그 다음 13번. 지하수에 관한 권리는 얘는 우물이죠. 조금만 파도 나와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네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X. 14번.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 깊이 파에 나오죠. 거칠 조자를 써서 아직 가공되지 않은 광물이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깊이 파에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 15번. 한계 심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였어요. 심도 있게 공부한다는 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한다, 사인의 지하 공간에 사적 지하권을 침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라면 그때는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놨다고요. 그게 한계 심도인 거죠. 한계 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지하 공간 이용 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료에 따라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한계 심도보다 더 깊이 내려가는 공간은 클 때자를 써서 대심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심도 구간에 토지 이용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반드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건 아니겠네요. 16번. 정착물은 말 그대로 정착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어야 되겠죠. 잠깐 머물러 있을 때 정착돼 있다는 표현 안 씁니다. 상시적, 항시적, 영구적일 때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주택, 상가, 울타리 등이 지어져 있어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죠.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이다. 5입니다. 17번.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에는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 둘로 쪼개지는 거죠. 토지와는 서로 다른 거래의 대상물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 토지와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도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독립정착물도 있네요. 5. 그때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독립건물 명작이라고 외웠고 이제 외우실 거예요. 그럼 독은 독립정착물, 립은 임목, 건물, 그 다음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 작은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7번, 18번. 물리적으로 제거할 때 만약에 제거를 해봤더니 전체 부동산에 훼손이 가해진다면 고정된 걸 억지로 떼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었구나 정착물로 판단해요. 근데 훼손이 없다면 분리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걔는 동산으로 판단합니다. 단, 떼어냈는데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그 전체 건물, 전체 부동산에 기능이 저하됐다면 기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적, 효용적 손상이 있다면 정착물로 취급하네요. 19번. 누가 설치했는지에 따라 정착물 여부가 달라져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떼어갖고 가면 신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된 물건. 그런데 똑같은 물건,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를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방 뺄 때 떼어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누가 설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떼어갖고 가겠네요.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5. 20번. 하나의 물건, 하나의 건물 안에 다양한 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대요. 그럼 얘는 복합 용도의 건물이잖아요. 복합 건물이죠.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은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으로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복합 용도의 건물인 거죠. 대표주자, 주상복합 건물. 건물이 둘 이상이 합쳐져 있다가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해였어요, 여러분. 힘내셔서 꾸준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학교론 성적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안정적인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